중국 대중민족주의가 이렇게 급진화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원인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자라는 거. 첫 번째는 피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징 대학살 그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리시우잉이네요. 리시우잉 할머니가 역사를 기억하라. 그렇지만 원수시하지는 말아라. 이런 우리가 1840년 이후 1930년대에도 이렇게 외세에 우리는 많이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고슴도치가 되는 거죠. 고슴도치처럼 일단 너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서 붙여버릴 거야? 내가 너 포옹해버릴 거야? 지금 아플걸? 그런 피해의식이 중국인들의 그 민족주의 의식을 좀 더 급진화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확증편향 그랬습니다. 확증편향은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봄으로써 봐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잖아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100% 굳어져만 가는 거. 우리가 확증편향이라고 하는데 봤더니 중국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내용과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내용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심지어는 인터넷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리장벽을 쌓아서 외부로부터의 가감없는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페이스북 된대요? 구글이 된대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알려주는 CCTV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내용과 자기가 가까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소식을 알았을 때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를 맹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열받는 거죠. 이제. 그런 확증 편향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정치 문화 중에 범도덕주의가 있대요. 범도덕주의는 뭐예요? 누군가를 다스릴 때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DNA에 들어가 있을 법한 공자, 유가 혹은 유학이 내세웠던 거였어요. 수신, 제가, 취국, 평천하 뭐예요? 일단 뭐래요? 수신, 네 몸을 닦으래요. 네 몸을 수양하래요. 너의 머리, 마음을, 의식을 수양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너의 집안을 잘 다스려 봐라. 가족들끼리 화합할 수 있도록. 뭐 부부싸움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화합할 수 있도록 자녀와 부모지간에 가화만사성이라고도 하죠. 뭐예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예요. 그러니까 수신, 너 개인의 몸을 잘 수양을 하고 그리고 가족을 잘 화목하게 이끌어라. 그러고 나면 치국할 수 있다. 작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평천하, 온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 수 있다. 이거 유가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어떨까요? 와, 대단한 거죠. 거의 천일왕 수준이에요. 자기 개인의 사욕은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국민들, 백성들만을 위해서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유가들은 그러한 이상을 품었던 거죠. 이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국 정치 문화에 범도덕주의로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절대적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이런 서구 철학의 명제가 떠오릅니다. 만약에 이런 범도덕주의가 있는데 이것이 민중과 지식인과 관료 사이에서 주류를 형성하게 되면 민중들도 우린 도덕적이어야 돼. 설령 우리 민간인은 도덕적이지 못할지라도 지도자는 도덕적이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도 백성들도 국민들도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돼. 게다가 지식인, 글 쓰는 이런 사람들, 어피니언 리더들도 도덕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관료들, 공무원들도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도덕주의적인 당위론이라고 하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모든 그룹이 그런 생각에 공동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타협 불가능하죠. 우리가 왜 저런 불의와 타협을 해?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국가가 통치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근데 이제 중국은 이 합법성의 이 열기구에 이제 바람이 빠질, 폭발할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내세웠었던 유물사관, 또 무신론 이런 것들이 개혁개방 이후에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폭력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국가 통치력이 유지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통한 그 정권의 탄생. 그랬을 때 정통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나라의 물리력, 그러니까 군과 경찰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군대와 경찰을 통솔하고 있는데 뭐 민병대, 사병이 있어서 국가에 대항한다라고 하면 반군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통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경제적 발전, 과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과일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집권을 타당하게 만드는, 계속 집권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일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권력은 유지된다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탄생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배고파 굶어 죽어. 그럼 그 정권이 유지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물리력을 혼자 독점을 못하고 있어. 이것도 불안해집니다. 중국의 고민인 거죠.